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는 면세점 인허가 의혹인가 봅니다. 도대체 최순실의 영향력이 안 미친 곳이 어딘지 이제는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번 사태, 이번 게이트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게이트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겪었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불신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르게 생각했던 상대에 대한 증오입니다. 불신과 증오는 계속해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겁니다. 한마디로 정권과 최순실이 만들어낸 이번 게이트는 짧은 시간에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 사회적 비용을 들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권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법의 어떤 부분 위반이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황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슬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당이 구체적인 탄핵 일정을 확정을 했는데 늦어도 9일까지죠. 탄핵안을 처리하는 게. 이게 표결 날짜가 9일날 표결하겠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야3당 원내대표들 어제 만나서 그 정기국회 회기, 그러니까 12월 9일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 회기안에 박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안 표결을 좀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빠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이제 9일 본회의에서 그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다음 주 초까지 그 탄핵안 작성을 일단 끝마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야3당 이 탄핵소추안의 그 통과를 그 담보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그 참여를 좀 호소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 일방 체결과 관련해서 이 내기로 했던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도 탄핵안 처리 이후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예 뭐 해임 건의안을 그 내지 않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 안내만 집중을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주유소 습격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나만 잡아서 명들.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자, 근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적인데 어제 탄핵 연판장에 서명한 새누리당 의원 수가 40명을 넘었다는 것이 김무성 의원 측의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루 만에 40명을 넘었다는 건데요. 이 새누리당 그 비주류 모임이죠. 그 비상시국위원회 어제 그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그 이틀째 그 탄핵 찬성 연판장 서명을 받았는데 어제까지 그 연판장에 그 서명한 새누리당 의원들 하루 만에 그 40명을 이제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그 30명 정도는 내 이름을 공개해도 좋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네. 네. 비상시국위원회 오늘 중 그 야당과 이제 그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중앙일보 보니까 뭐 이 중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친박도 끼어 있다 이런 얘기는 그렇죠. 하는데 사실 이건 친박 비박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오늘 새누리당이 오랜만에 의총을 연다고 그러는데 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이고 내일이 토요일에서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겠네요. 네. 이 두 쪽 난 새누리당 예. 앞날이 좀 어떻게 될지. 예. 그 분수령 같은 날이 오늘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관측이 많이 있죠. 이 당내 그 비주류가 주축인 이 비상시국위원회 그 요청으로 오늘 의총이 열리게 된다고 그러죠. 예. 아무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소추안 그 발의 문제가 가장 그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뭐 이정현 대표 등 그 지도부 사퇴 문제. 그리고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는 이 비대위 체제로의 그 전환 문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그 새누리당으로서는 가장 큰 현안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당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이 접점을 지금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좀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예. 그리고 뭐 비대위로 간다고 해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솔직한 얘기로 야,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정치 생명을 이거 계속 유지를 하나. 사실 이 생각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분당되는 건 공천 때문에 분당된다 이런 건데 그거는 평시의 얘기고 지금은 뭐 이건 비상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 쓰나미가 좀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민심의 향배를 잘 봐야겠죠. 그렇죠. 민심과 대의 명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예. 근데 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예, 대선 출마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인가요? 왜 이러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김무성발 그 정기 개편 그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지난 23일 그 대선 출마 그 포기 선언 그 기자회견 때도 이 합리적인 보수의 그 재탄생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어제는 이 친문 패권주의, 그 친박 패권주의를 제외한 그 어느 세력과도 그 손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김무성 전 대표 새누리당을 그 해체하고 그 건전 보수들만 모아서 새로운 당을 그 만든다는 것이 그 비주류의 생각이다고 이제 그 사실상 이 보수 재편에 나설 것임을 이제 분명히 했고요. 여야 간의 그 극한 대립이 아닌 협치, 연정할 수 있는 그 권력 구조로 가야 된다면서 그 개헌론에 이제 그 불을 지피기도 했는데요. 예. 앞으로의 행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이거 좋고 뭐 이 생각은 맞죠. 보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에. 맞습니다. 진보도 네. 있어야 되고 이게 양쪽이 다 있어야 하는데 이 보수의 재편은 지금 현재로 불가피할 것 같고 그 충대를 매겠다는 건데 뭐 누가 충대를 매건 보수 진영에 있어서 이 재편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헌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저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께서는 또 한 번 아주 또 발언을 하셨더군요. 2천만 원은 2천억 원이라고 하시더니 또 불과 얼마 만에 또 이렇게 아주 대박을 치셨어요. 네, 예. 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그 당내에서도 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계엄령 발언에 이어서 그 엊그제 그 광주에서 열린 그 박 대통령 퇴진 그 국민주권운동본부 그 공동 출정식에서 이제 그 발언들이 어제 내내 여권의 그 공격 빌미가 됐었죠. 대통령이 얼마나 뻔뻔한지 그 장기 농선대에 들어갔다. 뭐 여기까지 뭐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이 청와대의 그 식수를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에는 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또 그 새누리당의 그 구걸에서 표가 적당히 모였다고 덜컥하면 안 된다. 뭐 새누리당이 마치 표를 구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고요. 이 탄핵에 그 앞장서겠다고 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이 부역자 집단의 그 당 대표를 지낸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어떻든 뭐 의원들의 그 네.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판인데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느냐? 아이 메시지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추미애 그러죠. 대표 그런 얘기 됐습니다. 보수 꼴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추미애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광화문에 모이는 100만, 150만, 200만의 촛불들은 모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가 배신감에 치를 떠는 보수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네, 처음 이제 예. 이런 집회에 나왔다고 하는 제가 그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도 좀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럼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죠. 많죠. 그래서 이럴수록 사실은 정치권이 좀 더 좀 겸허하고 아니, 정말 이 국민들의 그리고 이걸 좀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지 이 분열 현상으로 가져가서 안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광화문 광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의 촛불이 다시 한번 타오를 겁니다. 200만 명, 최대 300만 명까지 나올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점점 거세지는 민심의 촛불. 과연 청와대는 알고 있을까요? 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전화 연결해서 현 상황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궁금해요. 한 심리 전문가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라 지금의 상황이 자기를 핍박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왔던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촛불 민심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부터 주시네요. 예. 다만 본인이 악의로 할지 저지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오해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제 미래재단 문제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나는 일종의 한류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려고 그런 좋은 뜻에서 시작했는데 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대요. 네. 그러면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동창 학부모의 회사를 현대자동차에 부탁했다는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소소한 문제까지는 다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것도 선의. 예. 그동안 선이라기보다도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어떤 법 감정이라든가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는 확실히 틀리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제 최순실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해놓은 여러 가지 일들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하나 일일이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갖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예. 근데 확실히 법 감정은 일반적인 법 감정과는 많이 다르다. 그죠? 예, 우리 국민들의 기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식이 다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처음부터 아침부터 좀 이렇게 너무 어려운 문제 좀 넘어가시죠. 예. 그러면 내일 광화문에 300만 촛불이 밝혀지면은 대통령의 태도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숫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네. 국민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아는 임계치, 네. 그걸 이미 넘어선 것 같고요. 네. 전국에 그 자리에 나오든 안 나오든 국민의 마음은 하나라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어떤 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고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를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감. 예. 또 한국 사회 곳곳에 이른바 이제 이 부정과 부조리 또 이른바 기득권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뭔가 세상을 바꾸라는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 절박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임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분들이 이 상황조차 자꾸 왜곡하고 자신들의 기준대로 보고 행동하고 대응을 하면 정말 우리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걱정이 되네요. 최재경 민정수석하고 김현웅 잠깐만요. 근데 안타깝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 어떤 걸까요? 글쎄 아침 방송이라서 더 조심스럽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권력과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시민들의 의지와 대통령 권력이 충돌하면 과거 역사상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어떤 비극으로 끝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나가야죠. 예.
그 최재경 민정수석,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 이게 알려진 것은 우리가 그저께 알려졌죠, 그죠? 근데 사표를 낸 거는 꽤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거보다 그 이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표를 표명하고 지금 청와대는 근데 이거를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그래서 뭐 여러 분석들을 보니까 이제 청와대 내부 강경파와 검찰 수사 방안 자체에서 서로 간에 간극이 벌어지니까 이제 자중질환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해보니까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데 자기가 조정적 역할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사표를 냈다. 혹은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뭐 됐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있던데, 문제는 누구도 대통령 참모 누구도 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거나 혹은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는 이 정치적 상황을 조정하거나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자꾸 일들이 누구도 책임 안 지고 자꾸 그냥 굴러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 그죠. 지금 국회가 중심이 돼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지난번에 그 야당의 뭐 유력 정치인들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 김부겸 의원께서도 참석하시고, 안철수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뭐 천정배 의원 이런 분들 전부 모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시국인데 왜 야당만 모였어요? 여당의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안철수 의원께서 그 자리를 그렇게 기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조금 말하자면 상황을 보는 시각차가 좀 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한번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어떤 그 이야기를 모을 때는 다음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번 모이자. 그런 취지로 소집을 했다고 안 대표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여야 다 모여서 최소한도 이런 얘기를 했으면 국민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정은 어쨌든 우리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책임진다. 사실 그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좀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야가 같이 모였더라면 시국 수습의 어떤 중요한 장이 됐었을 텐데 야당만 모여서 조금 그런 부족함이 보였겠죠. 그러나 지금은 뭐 이것저것 가릴 계제라기보다도 어떻게든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리고 탄핵안이 빠르면 2일, 12월 2일, 늦어도 9일까지는 본회의 표결 처리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죠. 그죠? 네, 탄핵이 건물사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추미애 대표는 여당 표를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글쎄 뭐 원내 전략은 원내대표께서 이제 지휘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또 추 대표께서 조금 표현에 나이는 데 있어서 요즘 좀 강한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 연장선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뭐 추 대표께서는 여당 의원들도 지금은 어떤 역사의 순간이니까 각자의 기존의 인연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탄핵하고 총리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탄핵 이후에 대통령 권한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국회를 통과하면 그럼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 상관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민주당은? 그게 또 당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데 저는 그래서 이건 안타깝다. 왜냐하면 어떤 대통령이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뭐 예를 들면 하야를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권한 대행 체제 또 뭐 탄핵이 발의되면 바로 이제 헌법적 질서에 따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권한 대행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권위로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겠냐. 그래서 빨리 국회가 어떤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한테 어떤 그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정 운영의 공백을 메우자는 행동이니까 일이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제가 이제 성명까지 냈는데요. 예. 저는 왜 야당 스스로가 지금 조금 그 문제 가지고 혹시 그 국민들한테 저놈들 밥그릇이나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러는지 조금 주저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개헌 말이에요. 지금 김무성 전 대표도 밖에 나와서 개헌 얘기 막 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예? 네. 근데 민주당은 좀 미적지근한 태도로 보이는 데 대해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추미애 대표가 똥볼 찰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떤 상황을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지금 촛불의 민심은 여기서 그냥 대통령 한 분의 거취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뭔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 사회적인 어떤 변화는 결국은 보면 이제 헌법을 바꾸는 거나 이런 권력 구조를 바꾸는 거죠. 예. 권력 구조뿐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중앙과 지방의 문제, 국민 기본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좀 사회적 합의로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드러났지만 또 역시 재벌이나 대기업이 가지고 있던 이런 부정한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는 조금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자 이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은 개헌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러려면 물론 지금 국면 자체가 워낙 심각하고 또 하루하루가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때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결국은 이 어떤 촛불 문제를 어느 정도 다음 단계로 가져가려면 뭐 그런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개헌 논의는 불가피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뭐 그렇게 단순 따라두죠. 그럼 그건 언젠가요? 탄핵이 통과된 이유인가요? 그것보다도 뭐 지금 봐서는 탄핵이 발의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래라는 논의로 가기가 시작이겠죠. 그 시점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 이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짱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하만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7시 36분 3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그나마 가장 여유 있는 출근길인데요.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창동교 부근에서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용비교 부근 하위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원릉교부터 용비교 지날 때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부순환로에서 이 동부간선도로 합류하는 지점에서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홍제름프 부터 홍지문 터널까지도 구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전시간 수락 고가차도 부근 일대 고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월계 1교부터 수락 고가차도까지는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비슷한 구간 정체인데요.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건데요. 자, 어떤 의미인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바쁘신 모양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예. 자, 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 탄핵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나리오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곳에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예. 식물 대통령으로 거의 연명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우리나라 관료 시스템이 좋아서 나라를 이만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새 상황이 워낙 급변하니까 혹시 갑작스러운 사태가 생기면 좀 인터뷰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약속을 해 주십시오. 우리 박 위원장님처럼 또 이 해안이 있으신 분이 없잖아요. 이거 과찬의 말씀입니다. 진짜입니다. 좀 약속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심리 전문가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심리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라서 지금의 상황이 자기를 핍박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했던데요. 자, 박 대통령 어떻게 내일 광화문 광장에 300만 촛불이 밝혀지면 좀 마음이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필 총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골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설사 내일 광화문에 300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4,700만 원은 나는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입니다. 지난 18년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적 저항을 받으면서도 인혁당 간첩 사건으로 사람을 사형시키면서도 정권을 지켜온 그 수성의 노하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물러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지금 사실 왜 사정 라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법무부 장관 사표 내고 민정수석 사표 내고 지금 이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법무 민정수석이 사표 낸 것은 네. 과거와 달리 검찰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검찰은 임기 말이고 예. 특히 국정조사와 가장 강력한 특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을 그 공범 관계로 사실상 범죄자로 예. 낙인 찍힌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죄송해서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은 저는 오늘 내일 사이에 사표가 반려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어떻게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할 수 있느냐, 자기들과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워닝을 보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검찰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검찰은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든 후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돌아갈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예. 특검의 활동 기간을 예. 가급적 늦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예. 특검의 추천 같은 것도 마지막 날 예. 보내는 것으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네, 루비콘강을 잘하고 있기 건넜다. 때문에 검찰에서 더 강한 수사를 하게 하고 예. 특검의 수사 활동을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도록 기한을 마지막 순간으로 배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국회가 검찰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국회가 보호막이 되고 네. 검찰을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네. 오히려 검찰에 용기를 주고 있고 네. 문을 법무부와 청와대 쪽에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죠. 예. 자, 탄핵안이 다음 주면은 늦어도 9일까지는 발의가 된다고 하는데, 원래 국민의당은 총리부터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탄핵하자 이런 입장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총리를 반드시 먼저 뽑아야, 예. 우리 국정이 원활하게 되고, 예.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질서 있는 퇴진이 될 건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26일 내일 광화문 촛불 시위 볼 때까지 먼저 특검을 하자 이렇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은 잘 아시다시피 38석에 불과한 원내 제3당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만약 선 총리를 고집했다가 야당이 또 네. 삐끗거리지 않느냐 이런 염려 시선으로 보아서 예. 우리가 고집을 꺾고 예. 양보를 해서 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핵안 통과된 다음엔 그냥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는 거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질서 있는 퇴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 위원장님께서. 네네.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대통령 퇴로 보장이 안 된다. 퇴진 후에 반드시 구속 처벌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그때 할 일이지. 네. 지금 얘기할 때가 그렇게 아니다. 성급하게 문재인 전 대표는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주고 퇴진 후에도 뭘 보장해준다. 네. 마치 미국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 사면한 거 말이죠, 닉슨 그런 대통령.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광장의 시민들, 예.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는 거고 또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시장처럼 대통령을 어떻게 퇴임 후에도 처벌한다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것은 질서 있게 법이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네. 뭐 계엄령이니 뭐 2천억 무슨 화장품이니 2천만 원, 2천억으로 얘기하고요. 네. 추미애 대표. 무슨 예. 망명이니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정제된 발언이 아니라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사실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해야 될 텐데.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바가지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모든 대개의 대권 후보나 특히 민주당 측에서 많은 그러한 말 실수를 하는 건지 진정으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야당도 불안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선 총리 등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만은 이제 3야당의 공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 고집을 꺾는 게 좋겠다. 제 주장을 접는 게 좋겠다 해서 접고 공조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말이에요. 뭐 네. 부탄성 불출마 선언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 큰 결단이라는 호평도 있는 반면에 뭐 탈당을 차별하고 이 제3시대 개헌이 해서 총리하려고 하는 얘기가 뻔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잘합니다. 예. 본인의 생각보다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전 대표께서 일생 꿈을 꾸던 대선의 꿈을 접고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고 지금 현재 그러한 범죄를 너무나 많이 범했기 때문에 탄핵에 앞장서겠다라고 한 그 용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예. 개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반드시 개헌을 하고 어떤 역할을 찾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되기 바라고 특히 저로서는 우리가 지금 탄핵하는 데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해서 야권이 172석입니다. 예. 그러면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28석이 부족한데 그렇게 탄핵에 앞장서 주겠다고 해서 한 40여 석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가결시킬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분에게 추미애 대표가 뭐 비판하고 또 민주당 친문 원내외 세력들이 김무성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험난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을 잡고도 넘어라. 그리고 세계적인 반공주의자인 처칠 수상은 히틀러와 싸우기 위해서 소련의 공산주의자 왕 스탈린과 손을 잡고 알겠습니다. 무찔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해서 탄핵을 가결할 수 없는 그런 표가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을 하면은 도와주고 싶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